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볶음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볶음밥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어릴 적부터 귀신을 봐오셨고, 귀신이란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떨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분은 실제로 자신이 본 그 귀신들을 그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볶음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러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귀신들도 있고, 또 신기한 경험, 또 소름 돋는 경험도 많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나 몸이 허약해지거나 하면은 현실에서도 좀 약간 아리까리하게 이상한 것도 많이 보고요. 처음에는 귀신인 줄 몰랐는데 이젠 점점 그게 약간 확신이 되는 그 정도로 좀 많이 접하고, 심지어 제가 꿈을 꾸는 상태에서도 악몽이나 가위같이 제 심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9살 때부터 겪었는데, 이거 오늘 돌비님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아이고, 또 또박또박 또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초반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듯이 9살 때부터 보기 싫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7살, 8살 때부터 별로 순탄한 삶이 아님을 깨닫고 스트레스가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제게 보이고 나타나는 그 경험들이 어릴 때는 그냥 벌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게? 벌인 줄 알았고, 네, 내가 굉장히 좀 나쁜 아이니까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거구나 할 정도로 조금 많이 어릴 때부터 힘들었는데, 이게 보통 힘들면 기도 허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 잔병치레도 잘 치르고 악몽과 가위도 수시로 눌리는데, 이게 너무 싫은 게 현실에서도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는 감각이 되게 뚜렷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리얼해서 가슴께가 꽉 조이듯이 막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게다가 긴장하니까 수전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릴 때부터 너는 왜 그렇게 손을 떠냐고 좀 지적도 많이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애써 아닌 척하면서 밝게 살려고 해도 직장에서도 이게 일이 잘 안 될 정도로 좀 안 좋은 경험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9살 때부터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친척집에서 살던 환경이었어요. 예. 친척집에서 약간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굉장히 긴장하고 모든 게 다 두렵고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격하게 된 게 굉장히 좀 힘들다고 인지한 그 나이 때부터였는데, 예.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때 빨간색 간판이었던 걸로 확실히 기억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데, 또 밖을 보면 그 길거리가 있을 정도로 환하게 보이는 쪽이었어요. 예. 사실 장소도 장소지만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혼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몸을 데우려고 했어요. 어린애가 그 좁은 지하 주차장 다녀봤자 뭐 어딜 가겠냐 했는데, 그 지하 주차장 한참 그냥 뻘뻘 돌아다니다가 문득 제가 거리를 멈췄어요. 예. 그 주차장 기둥 뒤에 화단 쪽에 하얀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네. 이런 걸 봤다고요? 네. 그림을 좀 어떻게든 기억을 짜내서 그렸는데, 어머.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해요. 처음 본 거라. 이게 두리번거리다가 그거랑 눈이 마주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지 하고 자세히 봤어요. 예. 하얀색 물체 같은데, 그때 이상하게 제 기분으로는 사람같이 보였었어요. 되게. 얼굴도 있고 목이 사람같이- 기네. 네, 사람같이 생겼는데 정말 기억에 남은 특징이 목이 장난 아니게 길었습니다. 목이 기린처럼 그 정도 길이로 쭉 있었고,
팔 다리는 엎드려서 가는 사람처럼 정말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오, 뭐야 이거. 그리고 다리 부분이 사람 팔하고 다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발등 쪽을 이렇게 밑으로 땅에다가 두면서 질질 끌고 다녔어요. 예. 찍찍 뭐 끌려다니는 소리도 간간히 들리는데 어릴 때 본 게 그게 가장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그 긴 목이 꺼덕꺼덕 움직이는 모양새였거든요. 예. 이게 정면은 아니고 그 측면으로 걔가 슬슬 가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예. 목이 이게 위아래로 끄덕끄덕하게 천천하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소리마저 그 저한테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감각이 엄청 날카로워졌었어요. 와, 예. 순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본 게 대체 뭐지 하고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사슴이라고 굉장히 생각했던 게 그 옆에 있던 이모한테 이모 저 하얗고 목이 긴 거 대체 뭐야? 이모 저거 뭐야? 하고 화단 쪽으로 손가락 가리켰어요. 예. 그 뭐 이모는 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약간 대수롭지 않게 목이 길어? 사슴이야 사슴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사슴? 저게 사슴인가? 하고 다시 봤는데 그거는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아직 심장이 굉장히 쿵쾅거리면서 내가 본 게 사슴이라고? 아니야 그거는 혹시 귀신이 아닐까? 약간 지옥에서 올라온 그런 애들이 아닐까? 하고 그때부터 생각한 계기가 되었어요. 예. 그렇게 한번 인식을 하고 나니까 꿈도 악몽이나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리고 현실에서도 되게 이상한 거를 목격하게 됐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2-3개 정도 준비했는데 예. 첫 번째는 20살 때 자취방에서 본 머리카락들이에요. 예. 제가 15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20대에는 성인이 됐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거 일이 진짜 힘들다. 나 이러다가 방세나 월세도 못 내는 거 아닐까? 해서 약간 자취할 때 아는 친구를 구해서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예. 그 친구는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대고 저는 자취하면서 일하면서 같이 대학에 다니던 그런 루틴으로 서로 마주칠 일 없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역시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겉보기에는 얘가 조금 피곤해 보이네? 이런 수준인데 제가 막 온몸 수전증이 올 정도로 막 손이 발발 떨리고 호흡이 별로 고르지 못한 상태로 나와서 너 그냥 수업 듣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친구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수업 다 제끼고 그냥 자취방에서 이불 덮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취방에서 약간 식은땀 흘리면서 끙끙대고 있었어요. 예. 끙끙대다가 천장 부분 있잖아요. 모서리. 오. 모서리 부분이 시선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 검은색 약간 흐릿한 게 있는 거예요.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라서 몰랐는데 그때 안경을 꼈거든요. 안경을 찾아서 이거 뭐지 하고 볼까 했어요. 벌레면은 좀 잡아야 하니까 보려고 이렇게 하는 눈에 힘을 줬는데 되게 가느다란 것들이 실 같은 것들이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어요. 구석탱이. 근데 약간 모서리에 거기서 약간 집을 짓는 거미줄처럼 오이구. 이렇게 얼기성기 되게 엉켜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벌레가 아니고 머리카락이라고 확신이 든 게 그게 점점 아래로 살살살 길게 내려왔어요. 예. 저를 의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저는 여전히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싶었는데 진짜 실제로 몸이 안 움직였어요. 긴장해서 굳었겠지 하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숨 쉬는 것도 목구멍이 엄청 좁아서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몸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서 아마 가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흐리멍텅한 정신인데도 저 머리카락 덩어리는 또렷하게 보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정말 무서워서 어쩌지 하고 안절부절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새벽에 나가서 지금 자는 시간대거든요. 그러네. 옆에 잘 자고 있네요. 네, 저쪽에서 자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얘는 세상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자고 있으니까 쟤도 괜찮고 나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가위만 깨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 스스로 달랬는데 머리카락이 친구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그냥 꼬불꼬불 주변만 약간 살짝살짝 움직이는 줄 아는데 전등 쪽에 머리카락 보이시죠? 이게 점점 전등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더니 친구가 자고 있는 바로 그 위쪽으로 머리카락이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우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때 그냥 숨이 턱 막혔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정말 친구 쪽으로 내려가나? 하고 이게 그러면 친구한테 머리카락이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다가 온몸에 힘이 약간 탁 하고 풀리는 그 순간 있죠. 네. 그 순간 가위에서 깼구나. 그 깨닫고 황급히 이렇게 뛰어가서 편의점에서 뭔가 사려고 하듯이 이렇게 막 뛰어갔어요.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 친구를 깨워서 야 우리 빨리 밖으로 나가자. 야 얘 일어나 빨리 밖으로 나가자. 지금 되게 이상해. 이렇게 설득하고 데려가야 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편의점에서 초코 라떼 음료수 마셔야지 이거를 머릿속에 든 거예요. 순간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 그게 갑자기 그게 왜 마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몸이 벌떡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그 편의점에서 그 음료수 사고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뒷목이 되게 쩌릿쩌릿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내가 지금 친구를 버리고 도망간 건가? 이런 죄책감도 들고 다행히 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예. 천장이 깨끗했어요. 되게. 오히려 천장 구석에 있던 곰팡이나 얼룩진 부분들 원래 있었거든요. 자취방이 좀 싼 거라. 예. 그런 얼룩들도 다 안 보일 정도로 천장이 정말 깨끗한 거예요. 친구가 일어나서 야, 너 청소했냐? 여기 어떻게 청소했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 얼룩도 그렇고 오늘 봤던 머리카락 덩어리도 다 싹 다 사라진 거죠. 예. 며칠 지나서 약간 술 한잔 하면서 친구한테 말했죠. 야,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며칠 전에. 근데 내가 너 두고 도망갔다고 정말 미안하다. 왜냐면 제 의지가 아니라도 이렇게 도망간 거 맞으니까. 아이고, 예. 친구는 절 이상하게 쳐다보는 듯이 되게 쳐다봤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야, 너 어제 없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걔는. 뭐야? 뭔 소리야, 나는 아파서 그 학교 쉬고 자취방을 왔다 하니까 자기가 새벽에 들어왔을 때 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 시간대가 안 맞아서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하니까 자기는 저를 전혀 못 봤고 이불자리 펴져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다 개어져 있는 상태였대요. 얘는 이 시간 아침 일찍 어디 갔대? 해서 자기 그냥 누워서 잤대요. 네. 그런데 이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하고 살짝 눈을 뜨니까 제가 천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예. 서서 그걸 가만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워있어서 본 건데. 네, 누워있어서 본 건데 저 서 있어서 바로 전등 위를 보고 있었대요. 오. 걔는 그냥 왜 저래 하다가 일어나서 천장을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보고 제가 청소해서 저랬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예. 이런 경험이 둘 다 생기니까 걔는 그게 굉장히 섬뜩했나 봐요. 걔는 예. 귀신이든 뭐든 이런 거 안 믿으니까 약간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네. 왜냐면은 걔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약간 좀 힘들어서 이것저것 보인다라고 걔한테 고백한 상태이기도 해서 아이고. 너랑 같이 자취 못하겠다. 난 그냥 다른 데 가서 그 집을 구하겠다. 미안하다 하고 헤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일상에도 이렇게 지장이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속상했어요. 되게. 많이 그렇죠. 그래서, 또 상처도 받고.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속상한 마음에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중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거가 아직 기억나는 게 소리가 기억에 남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24살, 25살? 그때 있었던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집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다른 사람이랑 자취하는 것도 그때부터 무서웠고 내가 누구랑 같이 사는 것도 왠지 좀 민폐인 것 같다. 이런 죄책감도 들던 때라 그냥 집에 내려가서 그냥 일을 하자 싶었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굉장히 추워요. 한여름 말고 초여름 그리고 초가을쯤에 엄청 추워서 밤에는 가디건이나 후드티를 입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 계절이 기억이 나는 게
밤에 9시인가 10시쯤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네. 날씨가 추우니까 저는 하얀색의 별무늬 후드티를 입고 그냥 털레털레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어폰도 없었고 그냥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좋아서 그날따라 이어폰 안 끼고 그냥 걸어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있잖아요. 터벅터벅. 터벅터벅 들리니까 뭐 근처에 뭐 동네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싶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거든요. 오. 굳이 뒤를 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뭐 음이 약간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냥 뭐 기분 좋아서 술 취했구나 싶었는데 이게 몸을 약간 비틀면서 뭐야?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예. 몸을 이렇게 비튼 느낌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예. 걷는 것도 기분 좋게 룰루랄라 걷는 것이 아니라 엄청 힘겹게 이렇게 좀비처럼 막 비틀거리면서 걸어요, 그 사람이. 예. 동네에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그게 귀신이다 딱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게 사람 느낌이 정말 강했어요. 아, 사람. 그런데 동네에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남자였고 몸이 진짜 빼빼 말랐어요. 그래서 남자라고요? 약간 네, 남자였어요. 기억납니다. 이거 사진은 여자 아닌가요? 남자였습니다. 네. 이게 남자예요? 아, 옷차림이 좀 특이하죠. 오, 여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좀 되게 산발이었어요. 약간 폭탄머리처럼 정리가 안 됐으면서 산발머리였고 제가 날씨 얘기를 한 이유가 굉장히 춥다 했잖아요. 예. 바지랑 옷이 너무 얇은 거예요. 게다가 옷은 배가 보이는 짧은 옷이었어요. 예. 그렇게 얇은 옷을 입으면서 몸이 되게 말랐으니까 약간 헐렁헐렁 거리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이 손발 막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걸어오니까 그것마저도 무서운데 이 사람이 오면서 점점 저한테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약간 제 뒤 바로 뒤랑 그리고 제 앞으로 지나갈 때 흥얼거리는 소리가 보통 뭐 이렇게 음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흥얼거림을 하더라고요. 소리 음성? 네, 정확히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이렇게 숨 들이키는 느낌으로 그때 이렇게 진짜 숨는 것 같은 소리라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제가 그때 오른쪽 귀 쪽에 엄청 간지럽고 전기 충격을 맞은 것처럼 되게 짜릿짜릿했거든요. 예. 그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러니까 저는 전혀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가던 길 멈추고 그대로 얼어서 서 있었어요. 예. 자연스럽게 그 남자는 계속 길 가던 걸로 쭉 가게 됐고 내가 진짜 동네에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또 저거는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약간 리얼리티함이란 게 있잖아요. 아, 예. 사람 살결이나 숨결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주변에 있는 아우라 같은 거 저건 정말 사람 같은데 하고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라기에 너무 괴상하지 않나요? 많이 그렇죠. 날씨에 안 맞게 옷도 얇고 머리도 되게 특이하고 몸은 이상하게 행동하고 목소리는 막 꺽꺽대면서 가니까 이게 정말 공포구나 싶어서 집에 진짜 못 들어가고 약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런 것들을 봐오시면서 성장을 하셨던 거예요? 성장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무덤덤해지긴 했는데 속으로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받았죠. 그것들은 점점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성장한 것처럼 디테일이 굉장히 세세하게 됐어요. 아, 예. 디테일이 세세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꿈이나 악몽도 보통 꿈이면은 좀 흐리멍텅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가장 최근에 꾼 게 몇 개월 전에 악몽을 꾼 건데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에 남고 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오.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예. 그때 꿈을 꿨는데
제가 학교 시절 그 동창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관에 갔어요, 꿈에서. 예. 근데 영화관이 약간 수족관처럼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앞에는 뭔가 돌고래 그 쇼하는 것처럼 동그란 원형도 있었고, 주변에 좀 파란 타월도 있었어요. 야, 여기 되게 특이한 것 같다 하면서 착석을 했는데, 앞에 스크린이 정말 큰 스크린이었거든요. 예. 야, 영화 시작한다 하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 내용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어떤 주인공 일행인데 약간 한국 배경은 아니었어요. 예. 주인공 일행들이 어떤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걔네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탈출하는 스토리예요. 정말 예. 진부하고 평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큰 공포를 느낀 게 있었어요. 영화관에서 그 괴물들은 엄청 하얗고 2m, 3m 정도의 덩치가 있는 애들이었어요. 예. 고개를 굉장히 막 휘적휘적거리며 걸어 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주인공들을 딱히 공격하는 느낌도 없었고 약간 좀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 주인공 일행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퇴마하는 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심드렁하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포즈가 약간 턱을 괴면서 뭔가 좀 임팩트가 없는데 저 지금 CG는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쟤네들 왜 주인공을 공격 안 하지? 왜 주인공을 안 보지? 여기까지 생각이 드는데 친구한테 제가 말을 걸어봤어요. 예. 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야, 쟤네들 저 하얀색 애들 쟤네들 우리를 보는 것 같은데? 친구가 뭔 소리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 약간 뭔가 뚜렷하게 확 느껴지는 게 그 영화 속에 있는 애들이 영화 속 주인공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야? 와. 영화관에서 시청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고 있던 거예요. 예. 이런 게 가능한가? 그냥 약간 카메라 워킹이나 연출이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예. 왜 그걸 알았냐면 주인공 일행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영화는 주인공이 중심이잖아요. 중심이고 걔네들 위주로 이어지는 스토리니까 괴물들은 당연하게 카메라가 있는 주인공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 우리를 보려고 보니까 야 쟤네들 뭐지 되게 섬뜩하다. 나 지금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색의 눈이 그 얼굴이 고개를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눈이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저희를 보려고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쟤네들 왜 날 보고 있지? 우리를 설마 사냥하려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영화가 몇몇에서도 뭐야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거 좀 기분 나쁜데? 무슨 영화지? 제목이 뭐였더라? 하다가 주인공 일행이 클라이맥스가 돼서 마지막 보스전을 치르는 그런 느낌으로 그 마지막 관문을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약간 철문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샷다같이 드르륵드륵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옆으로 싹 열려요. 쿵쿵쿵쿵 하고 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철근 소리같이 무겁게 끼익거리면서 쿵쿵쿵쿵쿵 열리는데 주인공 이름이 저기 뭐지? 이봐 저길 봐 하고 그쪽을 바라봤거든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화면이 스스스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그 보스 같은 괴물의 그 모습 디테일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제가 그림을 그때 꿈에서 깨자마자 그렸었던 거예요. 아, 사진도 기억이 다 없어지기 전에? 네네. 예.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스스스 카메라가 올라가더니 괴물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 그 철근이라고 해야 하나? 얽혀있는 그 철근이 진짜 너무 약간 괴상하고 제일 소름이 끼쳤어요. 뭐야 이게? 저게 뭐야? 전 친구 그 어깨를 흔들면서 야 쟤봐 쟤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쟤 우리 보는 거 아니야? 우리 보는 거 아니야? 빨리 나가자. 이렇게 재촉했어요. 예. 그래서 막 이상하게 영화관에서 곳곳에 있던 동창 친구들이 야 기분 나빠 뭐야 저거 우리 보는 거 아니야? 그제서야 깨닫고 애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나가기 시작하고 야 우리도 빨리 나가자. 옆에 있던 친구랑 같이 나가는데 그게 눈을 클로즈업하면 자세히 보면은 위로 치켜져 있거든요. 걔가 눈알이 살짝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딱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단 타고 내려가는 저희를 쳐다보려고 눈을 쓱 굴리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보면은 이렇게 쓱 하고 시선을 저희 쪽으로 옮겼어요. 예. 저는 걔랑 눈이 마주쳤죠. 정말 몸이 굳어서 역시 움직일 수 없는데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말도 안 나오고 꿈이니까. 근데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걔가 한동안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그 입이 오, 이를 딱딱거려요. 알아. 그런 거 알아요. 예. 눈을 마주치면서 저를 웃는 얼굴로 이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니까 목 뒤가 찌릿하게 되더니 그때 꿈에서 딱 깬 거예요. 예. 살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건 또 처음 봤어요, 진짜. 와. 꿈에서도 이렇게 괴상하게 나온 애도 별로 없었고 나와봤자 머리 긴 귀신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봤던 그런 크리처들인데 정말 생소한 애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이 주인공을 보는 게 아니고 관객들을 향해 보고 있다는 그 설정 자체가 너무 소름 끼쳐서 네, 그림까지 그리게 됐던 거예요. 기억에 남아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을 네. 봐오셨던 경험이 있으신 또 분이시다 보니까 이게 귀신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 악몽일 것 같아요? 이게 악몽이라기에는 귀신이라기에는 화면 너머라서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는데 악몽이라기에는 또 저희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좀 아리까리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구별을 잘 못하고 있어요. 가위라고 하기에는 그 뭔가 악의적인 표정이 있었어요, 되게. 예. 목표를 저희 관객들에게 잡고 저희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그게 악몽이라기보다는 그 귀신의 생각, 귀신의 의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를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볶음밥님, 일단은 귀신을 봐오셨던 것도 있었고 이제 꿈속에서 봤던 기괴한 또 그런 귀신들도 봤는데 혹시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깐 봤던 그런 귀신들도 있었을까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사연을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좀 길게 저랑 접했던 애들을 말했고요. 가장 많이 접한 애들이 다 짧게 지나가던 그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하실 이야기도 많은 거예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것들이라 그런 이제 짧게 본 것들은 이제 대부분 묶어서 한 번에 이제 이야기 하시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듣고 싶은데, 또 한 번 뵙길 위해서 다음번에 꼭 들려주시길 바래요. 모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되게 밝으시고 뭔가 이렇게 명랑하시고 그러지만 사실 좀 많은 힘듦들이 있었다는 것도 다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와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도 다음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